우선 국방 의무를 나누는가 이제 떠넘기는가,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군대 갈 남자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이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출산율은 지금 전 세계 꼴찌죠. 대한민국 출산율 0.7%, 그것조차 안 되는데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남자만 징병해서 군대를 간다면 유지가 더 이상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성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 지금 그런 선진국들도 여성 징병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요즘 군대는 예전에 어떤 그런 군대들처럼 무식하게 막 뛰어다니고 이런 체력보다도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정보전, 사이버전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성들도 충분히 어떤 행정, 통신 이런, 아니면 의료 분야에서 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께서 항상 성평등을 외치면서 이런 굳은 일은 또 평등하게 하지 않는 이런 현실, 군대는 남자만 간다. 솔직히 이건 좀 불공평하죠. 여론조사에서도 여성 징병제 찬성이 절반 넘게 나온 적도 있고, 여성이 군대 가는 거에 찬성하지 않는 남자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도 군복무를 통해서 리더십이나 사회적 어떤 이런 책임감, 단체 생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성별을 떠나서 진정한 어떤 평등, 능력과 책임으로 군복무를 함께 나눠야 할 때가 드디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성 징병제가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군대는 아직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해서 여성들이 들어가면 성차별이나 성희롱 위험이 큽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여군의 40%가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게다가 여성은 생리나 임신 같은 생물학적 특성이 있어서 전투에 불리한 점도 많아요. 군대에 여성 전용 시설을 만들고 훈련 방식을 바꾸려면 예산도 엄청 들고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나 육아 부담을 안고 있는데 군 복무까지 하면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져요. 성평등은 군대 보내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부터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 징병제 한다고 해서 남성들이 덜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군대 내 갈등만 더 생기고 효율은 떨어질 수 있어요.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여성 징병제보다 군대 문화 개선과 복무 환경부터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이랍니다. 단순한 평등 문제, 남녀 차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운영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까지 이미 징병제 시행하고 있고 만족도도 꽤나 높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 병사 90%가 군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남녀 공용 내무반도 운영 중입니다. 스웨덴 역시 2018년에 여성 징병제를 부활시켰고 전체 군인의 16%가 현재 여성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복무기간 24개월이고 행정, 통신, 어떤 항공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요. 단순히 병력 보충뿐 아니라 성평등, 군의 다양성까지 함께 실현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나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여성 징병 같이 함께 하는 것들. 여성 참여로 군대 이미지 많이 개선될 것이고 젊은 세대들한테도 긍정적인 인식이 생긴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군복무를 통해서 항상 우리 평등을 외치던 여자도 할 수 있다, Girls can do anything, 실제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성평등은 중요하지만 군대라는 공간은 단순한 평등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노르웨이도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성희롱 피해가 46%가 달했다는 조사도 있었고요. 우리 군은 아직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하고 여성들이 들어가면 성차별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전시국가고 노르웨이는 징병 대상 중 10에서 15%만 실제로 복무합니다. 게다가 노르웨이처럼 남녀 공용 내무반을 운영하려면 우선 시설부터 문화까지 전면 개편이 필요해요.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 이스라엘 여군의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도 무시할 순 없어요. 오히려 군대 내 성별 갈등이나 조직 내 혼란이 생길 수 있고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군복무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나 육아 부담까지 생각하면 여성에게 너무 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군대를 자꾸 보내려고 하지 말고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징병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고 지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성징병제가 도입이 되면 군대 문화 역시 훨씬 더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대는 사실 남성 중심이고 과도한 경쟁, 폭력적인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죠. 여성이 함께 복무하면서 조직 내 다양성이라든지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자들만 있는 남자 고등학교 그런 것보다 남녀 공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고 분위기도 훨씬 면하게 분위기도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군대 역시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르웨이는 실제 남녀 공용 내무반을 지금 운영하면서 성범죄 발생률이 오히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병사들이 남성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지애가 생기고 성별 경계도 흐려졌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군대가 더 이상 남자다움만을 강요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협력과 존중을 배우는 곳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여성 병사들이 IT, 의료, 행정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군대 자체가 능력과 책임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를 구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변화가 가능하려면 지금 군대 문화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은 아직도 남성 중심 위계 문화가 강하고 여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도 많이 부족해요.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군 비율도 현재 8% 수준에 머물러 있죠. 노르웨이처럼 공동 내무반을 운영하려면 시설부터 교육까지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여성 병사들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군대가 성평등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려면 먼저 군 내부의 문화와 구조부터 전부 바뀌어야 해요.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화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변화는 제도보다 사람들의 인식과 조직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인데 많은 여성분들 경력이 단절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남성들도 똑같이 겪는 문제 아닙니까? 남성의 경력은 단절이 안 돼요. 남성의 경력 역시 단절이 됩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업도 늦어지고 취업도 밀리고 군 가산점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군대 다녀오면 경력 단절이 기본입니다. 오히려 군 가산점 사실 반영해 주지도 않던 거 그거라도 있으면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라도 있으면 이제 어떻게든 경력으로 얼마 안 되는 가산점이라도 부여를 받으면 만족은 하지 않지만 그래 군대는 다녀왔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드는데 지금 오히려 남성분들이 많이 소외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보세요. 군대 안 가고 바로 사회 진출하고 경쟁에서 유리한 건 사실 아닙니까? 여성도 군 복무를 하면서 남성과 같이 경력 단절을 함께 겪고 그걸 사회가 함께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죠. 실제로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여성 징병제 도입하면서 복무한 뒤에 그러니까 전역한 뒤에 경력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가 어떤 사회와의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도 기르고 단체 생활 어떤 협업 능력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성분들 요즘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사실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 가서 단체 생활하는데 천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구분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고 남성들은 군대에서 어떤 그런 계급 체계라든지 어떤 구조들을 조금 배우거든요. 어쨌든 희생정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뭐 구보하고 뭐 행군하고 힘든 훈련 받고 이렇게 해서 철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집단에 대해서 그런 흐름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전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고 소위 말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기회 자체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특히 뭐 여중 여고 여대 나와버리면 나이만 성인이지 사실 거의 애거든요. 애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여성분들이 같이 군대 가는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 그래? 저 여자 군대 갔다 왔어?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베이스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천지도 모르고 똥된장 구분 못하는 그런 여성분은 아니겠구나. 그래 최소한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자기 1인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도는 알고 있겠구나라고 기업 내에서도 복무 후에 어떤 그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회 부담이 걱정이라면 뭐 오히려 남녀가 함께 군복무를 하면서 제도 개선을 오히려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통해서 여성도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고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결국 경력 단절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제도적 문제지 여성 징병제 자체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은 단순히 군복무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군복무까지 오히려 추가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늦어질 것이고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특히 20대 여성은 취업 준비와 결혼, 출산 시기가 겹치는데 군복무까지 하면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복무 후에 경력 연계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해요. 기업들이 여성 복무자를 우대할 거라는 기대도 현실에선 아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군복무로 인해서 여성 인재가 빠지고 경력 단절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회 부담도 커지는데 육아 공백이나 가족 돌봄 공백을 누가 메울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 단순히 병력은 늘어날지 몰라도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복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는 경력 단절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단절을 만드는 제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인구 절벽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여성 징병제까지 여성분들이 반대하면서 출산을 걱정하는 거는 조금 모순 같아요. 여성분들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애 놓아주잖아. 남자들은 애 안 놓잖아. 그래? 그러면 애를 놓았으면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면 되겠죠. 요즘 뭐 0.7% 애를 안 놓는데 앞뒤 모순이잖아요. 애를 놓는다고? 그래 애 놓으면 당연히 군대 못 가죠. 애를 봐야 되고. 만약에 이걸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게 되면 25세 이하의 여성은 아이를 임신했거나 출산을 한 여성분들은 여성 징병제에서 제도에서 면제를 시켜주고 25세 이상 지났는데 아직 임신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없다. 그럼 군대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맞잖아요. 애 놓아주잖아. 애 놓아주셨으니까 군대는 오지 마세요. 군대는 남자들이 지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럼 뭐 군대 간다고 또 출산을 막는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건 과장이고요. 복무 후에도 충분히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단언하는데 만약에 진짜 25세 전후로 아이를 놓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 징병제에서 면제를 해준다. 우리나라 출산율 걱정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출산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출산율은 복무보다 육아 지원, 주거 문제 같은 사회 구조가 더 큰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보고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인구 구조가 무너진다는 건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다. 결국 출산율 문제는 군대가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출산율과 여성 징병제는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20대 여성은 취업, 결혼, 출산이 몰려있는 시기인데 군복무까지 하면 부담이 너무 커지죠. 복무 기간 동안 임신이나 출산이 어렵고 복무 후에도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여성 복무 이후 출산율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고 노르웨이는
복지 시스템이 탄탄해서 가능한 모델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육아 지원이나 경력 복귀 제도가 부족해서 여성 복무가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 복무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생애 주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제도라는 걸 감안해야 해요. 여성들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결혼과 출산 시기가 더 늦어지고 결국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어요. 출산율이 이미 0.7 이하인데 여성징병제까지 도입하면 인구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평등은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방향이면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징병제는 출산율과 인구 구조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 모든 국민, 여기서 모든 국민에서 왜 여성은 늘 예외처럼 빠져있죠. 여성은 국민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는 헌법적인 가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녀 모두가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병력에 대한 불만이 남성들도 사라집니다. 그런 갈등들도 줄어들 수 있고요. 결국 여성징병제는 헌법 정신을 실현한다. 국방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강화하는 길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무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병력법에서도 여성은 지원에 한해서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죠.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제도적 판단이에요. 여성은 생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 군복무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결국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려면 시설, 예산, 교육 등 엄청난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제도만 계속 먼저 도입하려고 하면 혼란만 더 커지지 않겠어요?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징병제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보다 군 문화와 사회 구조 먼저 바꾸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남성들만 군복무를 해왔고 그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컸습니다. 남자니까 그 정도는 해라. 그런 시대가 아니죠. 네, 남녀가 평등한 시대고 여성은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사회적 혜택을 누린다는 것 자체에 이 여성분들이 저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죠. 예, 정치권에서도 여성징병제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들이 생기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회적 합의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시행 중인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같이 여성징병제 시행하면서 성평등 모델로 평가받고 있죠. 우리도 더 이상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 논의와 제도 설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입법, 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조직 전체의 시스템 개편 역시 필요하겠죠.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병역법은 여성에게는 자원복무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 이 법적 구조를 바꾸려면 말씀드린 대로 입법, 국회 입법, 그다음에 병무청의 행정 시스템, 국방부의 어떤 훈련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재설계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군 시설물들, 인프라 이런 것들도 여성 병사 수용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내무반, 예를 들어 샤워실, 화장실, 훈련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에 군 문화, 인식 개선 이런 것도 병행돼야 되겠죠. 성희롱 예방, 성인지 교육, 남녀 혼성 부대 운영 매뉴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복무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력 연계 프로그램, 예를 들면 군복무를 하면서 IT 관련해서 어떤 그런 전투의 어떤 임무를 맡았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취업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제도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마련돼야지 여성들이 또 군생활 끝나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겠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여성징병제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어떤 병력 보충 이런 것들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국방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제로 징병이 아닌 모병제로 미국처럼 이렇게 병역 다양화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어떤 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남녀 혼성 징병제 이런 것. 그래서 이런 여성 징병제가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군대와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를 바꾸는, 사회를 함께 바꾸는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논쟁을 이제 그만두고 실질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 조건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하신 변화가 가능하려면 먼저 군대 문화부터 바꿔야 돼요. 몇 번을 말해요. 지금 군대는 전부 남자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군대 가고 싶은 여성들은 자원에 따라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건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제도적 판단이에요. 정치권이 여성 징병제를 꺼내는 건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일 뿐 진짜 성평등을 위한 논의는 아니라고 봐요. 여성 징병제는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성의 억울함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보일 수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합의를 만들기 위한 공론화나 토론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군대 내 성차별, 성희롱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데 당장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버리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거예요. 정치적 논쟁이 성대결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군 복무의 본질과 사회 구조 전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군 조직과 사회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꾸면 저희 여성들이 군대 갈게요. 군대 문화 개선하고 복무 환경 정비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군대라는 조직의 뿌리부터 바꿔야 하는 일이거든요.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예방, 혼성 부대 운영 이런 건 그냥 단순한 규정으로 해결된다고 보진 않아요. 실제로 노르웨이도 시행 초기엔 성범죄,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군 이탈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복무한 뒤에 경력 연계나 복지 제도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버리면 제도는 앞서가고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군 조직과 사회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진짜 성평등은 제도보다 사람들의 인식과 조직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